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이 약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많은 큰 상승을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약상승에 좀 그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폭을 보여줬는데 오후 들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주가가 힘을 좀 못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23%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0.27 이렇게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2360포인트, 코스닥은 860포인트로 이렇게 지금 약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개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한번 차트로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보고 오늘 특징 종목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시장 자체의 그런 추세라든지 흐름을 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코스피가 과거에 박스피로 불리우던 시절에 그 구간이 이렇게 그어볼 수 있는데 대략 한 2050에서 1810포인트 정도까지 요 구간이 과거에 박스피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 박스권을 한 차례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상승을 이제 2600포인트를 상승을 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위에 전 고점이었던 2600포인트 이 자리를 한번 찍으러 갈지 좀 약간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올해 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코로나 버블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코로나 이슈에 의한 그런 현금 유동성,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통화량을 많이 찍고 있어요. 돈을 이런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달러와 또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이런 소상공이라든지 뭐 전에 이제 국가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비현금성 자산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조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거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품이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이 계속 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는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 명심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코스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이 여기 2250포인트예요. 지금 2250포인트가 과거에 이렇게 고점이었던 고점 자리였고 떨어졌을 때 지지와 저항을 했던 자리라서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9월 중순에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를 보이면서 반등을 보였을 때 주가가 이제 과거에 항상 고점이었던 요 2600포인트 요 자리를 한번 살짝 터치를 해주고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이 자리를 뚫고 이렇게 올라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직전 고점이었던 2600포인트 이 지점을 터치를 해줄지 먼저 관망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추세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여기 추세선 상단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추세선 상단으로 있어서 이 상단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그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추세선 상단과 하단을 그어서 하단에 떨어졌을 때 본격적인 매수를 하고 추세선 상단에 터치했을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세선 상단에 터치를 하고 있어서 현재 자리는 굉장히 높은 위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이미 직전에 고점 자리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고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직전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은 이제 좀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그 과거에 930포인트 자리를 터치를 한번 해주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여기 774포인트 네, 이 지점이 의미가 있고 지지가 되는 지지와 저항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네, 775포인트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향하시는 게 좀 좋고 코스닥은 지금 요 고점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소위 말하면 쌍봉 자리잖아요. 이렇게 쌍봉 자리를 이렇게 네, 쌍봉 자리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 물리시지 말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난다. 그럼 일부 좀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을 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달에 그 미국 쪽에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대선의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좀 주가가 좀 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보다도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코스닥은 쌍봉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775포인트 정도의 지지가 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군으로 보게 되면은 대마 관련주라든지 네, 코로나19, 키오스크, 코로나 진단 키트 오늘 좀 다날이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해저터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어저께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테마가 오늘 강하게 눈에 띄게 좀 보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일단 오늘 키오스크 테마도 조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다날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날 종목 기업 개요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날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지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결제를 할 때 그 결제에 대한 결제 프로세스를 연동해주는 그런 대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용카드는 그런 카드사가 있을 거고 휴대폰은 통신사가 있을 텐데 통신사랑 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를 해주는 그런 피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사에 대한 부분으로 다날이 사업에 대한 영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에 대한 소유가 많이 늘면서 해당 종목도 기업도 굉장히 좀 매출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 7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 부문은 커머스 부분, 컨텐츠 부분, 게임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좀 커머스 부분 쪽에 굉장히 많죠.
시가총액은 3,383억 정도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연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2018년에는 좀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2019년에 와서 다시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현재 이제 2020년에도 영업이익이 163억으로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을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부채 비율이 100%가 좀 넘잖아요. 유보율은 이제 대략 한 560% 정도 되는데, 이 단알 같은 경우나 카드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보면 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으로 보이지는 좀 않고, 여기 보시면 ROE가 이제 영업을 좀 잘하는 수익률을 좀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 ROE가 13.96으로 ROE가 10 정도 이상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OE도 좀 어느 정도 많이 높게 있는 괜찮은 회사라고 보이고, 재무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연간 이렇게 재무 추이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차트가 이뻐요. 의미 있는 자리를 강하게 좀 돌파해주고 눌림도 확실히 주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했죠. 여기 의미 있는 자리 자체가 여기 4,600원 자리인데요. 이 4,600원 자리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가가 이 자리를 한번 딱 뚫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5,800원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이 자리를 터치를 못 해주고 다시 한번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기회를 준다면 여기 4,600원 자리에서 한번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4,600원 자리를 두 번이나 줬어요. 여기 저 기회를 여기 보시면 9월 22일 날 하고 9월 28일 날 두 차례 기회를 주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물론 100% 맹신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현재 차트에서 봤을 때 매매가 가능한 자리로 보이는 자리는 4,600원 자리로 일봉 차트에서는 보입니다. 여기 4,600원 자리가 굉장히 지지 라인이 강력한 그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단알의 분봉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 매수 타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차례나 이렇게 매수에 대한 기회를 이렇게 줬죠.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 주가가 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고점 자리였던 이 5,200원 자리, 이 자리를 고점으로 생각해서 매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단알에 대한 업종 매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단알은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여기 4,630원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매도가 되는 자리는 5,200원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알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일양약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양약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의 상승폭이 엄청나죠. 대략 한 400% 오른 것 같아요, 주가가. 물론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의 일양약품의 자리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종목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그런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끌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일양약품 이렇게 일봉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주봉 차트 이렇게 보시더라도 과거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만원짜리 2015년에 10만원의 고점을 이렇게 딱 찍고 나서 주가가 좀 굉장히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줘서 지금 이제 역대 그 가장 높았던 자리를 이렇게 터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과거에 굉장히 좀 높았던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해주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제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양약품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그래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의 거래 자금이나 이런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죽기는 쉽지 않아요. 과거에도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 쉽게 무너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략 한 73,000원에서 89,000원짜리가 박스권의 형태로 보입니다. 이 자리가 박스권인데, 물론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박스권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자리가 높으니까 최대한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수급이나 거래량에 따른 단타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일양약품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회사에 대한 재무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실적이나 재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양약품 우수한 회사죠.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도 낮으면서 연간 매출액이 정말 매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정말 폭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로만 봤을 때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주가에 비례를 하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이제 큰 폭의 폭풍 성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일양약품 오늘 좀 강하게 뭐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분봉상에서 이렇게 한번 차트를 그어 보면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한 8만원 정도 자리에서 단타의 자리가 나옵니다. 이 자리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8만원 정도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한 78,000원까지 이런 자리가 지금 단타의 자리로 보여요. 매수가 가능한 매수존으로 보이는데, 일양약품은 지금 11,100원이니까 오늘 그래도 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2시에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강하게 11%까지 윗꼬리를 길게 단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 89,0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가 이제 고점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고점.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 주가가 한번 이 정도까지 튀어 오르면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양약품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8만원에서 78,000원 정도 자리가 매수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양약품 뭐 회사도 좋고 실적도 잘 나는 회사지만 올해 주가의 상승폭이 400%가 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자리가 솔직히 말해서 부담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수급이나 매수세에 의한 단기적인 접근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단타나 뭐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기보다 회사가 좋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좀 낮은 위치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포트폴리오로 자리를 잡으면 높은 자리에서 위에서 더 높게 파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높게 파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약약품 단타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8만원에서 78,000원짜리, 그리고 매도가 가능한 자리는 89,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약약품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세코닉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분류의 차트 유형이네요. 일단 세코닉스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의료 정밀 기기 업종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업 개요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코닉스는 뭐 동사는 각종 광 메모리용 마이크로 렌즈, 뭐 정보통신 단말기, 광 케이블, 광학 부품 및 LED 광학 관련 부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메모리 관련 부분이나 광 케이블, 뭐 LED 조명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좀 이런 여기 이제 그 비즈니스 서머리에 대한 요약본을 보게 되면은 뭐 1분기에도 적자, 삼성 갤럭시 S22 흥행에 실패해서 적자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고, 스마트폰에 이어서 차량용 카메라 렌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53억 원이고요. 매출액은 연간 4,622억 정도 이렇게 좀 내고 있는 회사인데, 재무 한번 살펴보죠. 재무 상태를 보면은 일단 매출액이 올해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네요. 올해 들어서 매출액이 급감을 했고, 특히 이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연속 3분기 연속 적자.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적자로 날 것 같은데, 일단 회사의 유보율은 좀 있습니다. 돈은 좀 있는데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300% 정도까지 가니까 부채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뭐 ROE나 ROA 뭐 다 BPS 이런 것들, EPS까지 다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뭐 재무제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회사는 일단 좀 꺼려야 돼요. 좀 좋지 않은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현재 세코닉스가 뭐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2020년에서는 좀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그런 사업이죠.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스마트폰이 한참 나왔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뭐 정보통신 단말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바이오나 이런 언택트 관련으로 인한 무슨 IT 쪽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큰 기대나 비전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은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재무가 좀 안 좋고요. 재무추이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급감을 할 것 같고, 올해는 뭐 이렇게 분기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고 있어서 유보율도 굉장히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까먹고 있죠. 네, 3000% 정도에서 지금 1400%까지 사내 유보율을 절반 정도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뭐 실적은 굉장히 안 좋지만 차트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좀 기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기고 있는 반면 한번 살짝 고개를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 좀 길게 봤을 때 추세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추세를 돌파를 하지 못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추세선 상단에 터치를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에서 맞고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코닉스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단타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하다가 세코닉스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막바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5,850원짜리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 5,860원짜리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봉을 달고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데, 일단 회사 자체의 재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최대 일주일 이내, 짧게는 뭐 2, 3일 이내에 시세를 노리고 단타로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코닉스 일봉상에서 5,860원짜리가 매수 타점으로 보이는데, 분봉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좀 매수 타점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일봉 차트에 보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런 자리에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 이렇게 두 줄을 한번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30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리를 딱 명확하게 그려놓고 매수를 하기보다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라는 그런 구간 설정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매수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코닉스 매수가 가능한 자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5,880원에서 5,570원, 이 자리가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여기 6,300원짜리, 6,300원짜리의 근거는 여기 보시면 지지와 저항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6,300원에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약 7%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면서 세코닉스 단타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중장기 투자나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일단 세코닉스의 회사의 그 사업 비전이라든지 실적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코닉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저만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특징 종목 마지막으로 메디콕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메디콕스입니다. 메디톡스 아니고 메디콕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톡스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오늘 메디콕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났어요. 메디콕스 자회사 코로나19 치료제 수출에 오늘 23% 정도 장중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맥콕스큐어 메드 코로나19 수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죠. 어떤 회사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메디콕스라는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회사인데, 선박의 선수, 선미, 프로펠러 보스, 엔진룸 등 9곳의 특수 제작 요건을 요하는 부품의 블록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제 그 대형 선박에 대한 부품, 부품을 좀 넣기 위한 블록이겠죠. 그런 블록 제작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보이고요. 자회사로 바이오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회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수출한다, 이런 뉴스가 나면서 뉴스성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매출액 보게 되면은 실적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낮고 지금 적자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굉장히 나쁘고 유보율도 없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한번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일단 메디콕스 연간 매출액을 보게 되면 2017년부터 영업이익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2019년에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율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꾸 이제 돈을 빌려다가 쓰겠죠. 지금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라든지 이렇게 조금 위험한 그런 안 좋은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콕스는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단타로
특히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단타로 들어갔을 때 최대한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길에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메디콕스가 지금 이제 전형적인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때 좀 이런 바닥 구간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단타성의 어떠한 세력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도 터지고 주가가 이제 오기달도 상한가 한번 쳤잖아요. 상한가 치면서 주가는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 판 상승을 하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두 판 상승하고 여기서 눌림을 주고 지금 세 판 이렇게 이제 3차 상승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세 분출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찌라시성의 자회사의 코로나19 뉴스도 터뜨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요런 위의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잘못 매수를 하시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정도를 좀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좀 시세가 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메디콕스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매수를 하신 분이나 단기적인 투자의 스킬이 높아서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메디콕스 저는 이제 2,400 뭐 한 50원이라든지 2,400원 부근 정도 오면은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자리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의 지지선으로 강력하게 좀 보이는 자리인데요. 분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밑에 자리를 볼 수 있겠네요. 대략 한 2370원 자리, 이 자리를 매수의 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 자리가 매수의 타점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 이제 상한가가 들어간 이날 이제 9월 22일 날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 여기 밑꼬리 자리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주면서 떨어졌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좀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딱 떨어지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반등으로 노리면서 들어가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2380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2,660원 정도 자리, 이 자리가 매도를 하는 단타의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디콕스는 절대로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인 투자,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런 단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하신다면 매수 타점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디콕스 매수 2,370원, 매도는 2,660원으로 매수가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하면 기대 수익률은 10% 정도 기대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절대로 장기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 단타로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도 뭐 오후장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약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내일 또 장을 한번 기대하면서 또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투자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주식 전문 채널로 거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